최근 대만이 한국에게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자입국 신고서에 대만을 중국으로 표기했기 때문인데요. 대만 측은 노발대발하며 당장 이를 바꾸지 않는다면 한국과의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러자 황당함을 감추지 못한 한국은 급기야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경이었습니다. 대만 외교부가 한국의 새 전자입국 신고서에서 대만이 중국으로 표기된 것을 발견하고 정정을 공식 요구한 사건이 있었죠. 대만 측은 해당 표기가 자국의 지위를 저하한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대만 대통령 라이칭더는 직접 관계를 전면 검토하겠다는 강경 발언을 내며 압박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대만 외교부도 한국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한국은 대만과 큰 무역 흑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적대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대만 정부는 이번 표기를 강하게 문제 삼고 한국 정부의 사과와 정정을 반복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황당한 것은 정작 대만도 곳곳에 중국이라고 표기한 점들이 많다는 겁니다. 대만 국적 항공사인 중화항공도 차이나 에어라인즈라고 버젓이 표기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대해 시비를 거는 이 사태가 정당한 문제 제기가 맞는지, 또 한국에만 나를 세우는 건 아니냐는 국제적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일부 대만의 여당 의원들은 한국에 대한 더욱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보도도 나오는데요. 집권 민주진보당의 정자피는 한국이 대만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난했고, 야당의 마원추는 전략적 반격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대만 내에서도 한국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지 관광산업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대만을 방문한다고 경고하면서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경고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한국에 가해지는 제재가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죠. 반면 중국 정부는 이 표기를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는데요. 중국 국무원 대만 사무판공실은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관계의 기본이라며 한국의 표기 방식에 대해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최근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 국무원 천빈화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규범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고 재확인했는데요. 그는 대만의 불만을 민주당 당국의 정치적 쇼라고 일축했죠. 한국은 이 사안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며 과거 행정문서에서 비슷한 표기가 사용된 관행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과의 갈등 불씨가 된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이 대만을 중국의 불가분의 영토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외교는 이를 다자 외교의 전제 조건으로 삼아 여러 나라에 대만과 동시에 외교 관계를 맺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죠. 이 원칙은 1971년 유엔 총회결의 2758호를 바탕으로 국제 외교에서 널리 수용되었지만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의미는 아니었는데요. 다만 중국은 대만 독립 움직임에 매우 민감합니다. 베이징은 대만은 중국의 영토라며 독립시도 자체를 분리주의로 규정해 단호히 반대하고 있죠. 때문에 대만과 중국 사이에는 현재까지도 군사적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요. 요즘의 대만 중국 관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충돌 직전은 아니지만 긴장은 계속 쌓이고 있는 위험한 고착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을 쏘기 직전의 위기는 아니지만 서로의 선긋기가 점점 더 거칠어지는 느낌이죠. 중국이 거의 매일 수준으로 군용기와 군함을 대만 주변에 보내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이건 전쟁 직전이라기보단 지속적인 힘과 시이자 심리적 압박 전략이라고 합니다. 현재 해협 주변에서는 중국의 군사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대만은 이를 주의 깊게 관찰 대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중국이 연말에 예년보다 더 많은 해군 함정을 동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또한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군사 움직임을 주시하며 연합훈련 등 대응을 강화하는 모습도 나왔죠. 최근 미국과 일본이 공동 비행훈련을 실시한 것도 이 맥락인데요. 미국은 형식상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도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과 방어 장비 공급을 이어가며 중국의 압박에 대한 억지력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대만은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일본과 한국의 병력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특히 일본은 최근 중국과 갈등이 격화되면서 안보 강조 목소리가 나왔고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한국 역시 중국과 대만 전쟁 때 직접 전투 병력을 파견하거나 비전투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은 병력 파견과 전투 지원에 손을 뗄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게다가 현재 한국 무기의 위력과 수출 이상을 봤을 때 대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한국 무기이므로 한국이 없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대만에도 퍼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 사이에선 한국의 예의를 갖추고 사과해야 한다는 후회의 목소리도 들려오는 상황이죠. 대만 입장에서 한국산 무기는 독특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보다 빠른 공급의 가격은 훨씬 저렴하고 북한과의 군사 경험 기반으로 실전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중국과 아주 밀접한 관계도 아니고 완전히 적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대만 군사 전문가나 군사 커뮤니티에서 한국 무기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는데요. 대만이 높게 보는 요소는 성능 대비 가격이 좋다는 점과 서방 무기보다 빠르게 공급 가능하며 정비, 운용 절차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죠. 또 한국의 제조 양산 능력 매우 우수하다는 점을 꼽습니다. 대만에서 가장 관심 높은 무기군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성능 검증된 K9 자주포와 천궁인데요. K9은 이미 나토와 호주, 인도, 폴란드 등 다수 국가가 채택된 바 있습니다. 또 중국 상륙 억제용으로 대만이 특히 중요하게 보는 해안포격, 기동 포병 운용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무엇보다 가격이 미국 M109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특히 한국산 무기는 대량 생산 능력 우수하기 때문에 급하게 필요한 대만의 니즈와 매우 잘 맞다는 평가입니다. 천궁은 이스라엘 기술 기반이라 신뢰성이 있으며 중국의 미사일,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거리 방공망 강화는 대만의 최우선 과제라고 볼 수 있죠. 또 대만은 현재 해군 현대화 중이라 한국의 조선 능력에 관심 높은데요. 한국조선업은 대만보다 규모와 기술, 속도 면에서 모두 우위에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 수출한 경험도 있죠. 반면 대만은 건조 능력이 느리고 예산도 부족합니다. 대만 내부에서 특히 언급되는 건 3000톤급 FFX 배치 23인데요. 이는 대공 능력 향상 버전 가능성이 있는 데다 무인체계 연동 기술이라 대만 측이 매우 관심 있어 하고 있죠. 이어서 한국 무기 중 대만이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 갖는 분야는 바로 드론입니다. 대만은 자체 무인기 산업을 키우는 중인데 한국은 신뢰성 있는 군용 드론 개발 국가인데요. 이는 중국 상륙전에 대비하고 해안 감시와 더불어 장거리 정찰에 탁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탄도, 유도무기 기술 협력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만 표기 정정 사태에 대해 대만 정부와 일부 정치인의 반응은 강경했습니다. 그러나 대만 현지 언론 보도에서는 우려 섞인 반응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관광업계 등 일부는 한국과 민간 교류가 활발한 만큼 과한 대응은 양측의 손해가 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만 시민들 또한 한국에게 적당히 해라 하는 반응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대만 측도 한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혹시 모를 병력 지원이 물 건너갈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반발은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중국과 대만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